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24학년도 제시문 면접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우수 전형 면접은 올해부터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 문제의 가치가 사라졌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가치는 여전히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뭐 아주 가깝게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제 기회균형이라든가 재외국민이라든가 혹은 이제 올해 재시문 면접으로 생겼던 재직자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2분 준비에 6분 면접인데 재외국민이나 뭐 재직자 전형 이런 전형들은 사실은 문제가 1년에 한 두 개 정도씩밖에 없잖아요, 기출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문제가 부족한데, 이 학업우수 전형 문제는 지금 21, 22, 23, 24, 최소한 4년치, 한 코로나 때 20년 없으네요. 어쨌든 한 6년치, 3년치 6개 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궤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뭐 궤적 문제 난이도를 100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대략 한 7, 80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기획균형 전형의 6, 70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바로 계정 문제 풀면 되게 부담스럽고 면접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약간의 빌드업 차원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게 기본적인 고대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학업부수는 먼저 오전 문제 보면요. 가나 다라로 되어 있고요. 상대적인 난이도는 23년에 비하면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업부수는 문제가 그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작년 23년 건 꽤 어려웠거든요. 네, 꽤 어려웠는데, 24, 그에 비해 24년 건 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건 좀 고려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정도 난이도일 거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 먼저 지시문 분석을 좀 하고 가야죠. 보시면, 조 아래 지시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해 싱가포르 태영과 나의 홍보전의 매품을 서로 비교하시오. 그러면 비교라는 건 항상 뭐를 찾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뭐 이왕이면 차이점, 공통점보다 하나쯤 더 찾을 수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양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달을 바탕으로 나의 홍보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그러면 이 지시문간 비교죠. 평가. 평가는 항상 중요한 게 OX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 답변 순서는 달려 있으니까 다의 내용 정리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 나의 내용 정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다로 평가를 해야 돼. 평가라는 게 항상 뭐다?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외워주고 가고요. 그럼 3번. 가나다를 참조해서 나의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궤적도 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결국 이게 뭐야? 솔루션, 방안을 찾으라는 거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본 유형은 뭐라 그랬다? 궤적 설명에 궤적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나다를 하나씩 언급해 다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다에서 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보다 좀 더 짜임새 있게 있는 방법은 뭐다? 일단 뭐 문제적 상황을 놓고 아니 이거는 이제 부정적 결과죠. 이미 발생한 그러니까 로직을 따라가시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것의 원인 결과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솔루션. 솔루션이 뭐야? 원인을 제거하거나 제거까지가 어렵다면 약화시켜야겠죠. 이런 3단 구조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 제시문들을 가나다라를 최대한 저기에 맞게 배열해서 가시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요를 잡고요. 일단 요걸 시작하고 제시문으로 가시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는 태형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형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우리 이제 보통 태형은 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죠. 인간 존엄성을 처벌하는 항이다. 근데 싱가포르는 법원에 적절한 영향을 집행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반론들은 뭐 문화다양성, 문화자원주의로 가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일단 태형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여기 뭐 특별히 가 내용을 정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좀 키워드만 생각만 하고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홍보의 얘기가 홍보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죠. 자, 제품이나 팔아먹세.
거기는 뭐 하나 그러니까 매풍이라는 건 이제 그 대신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를 잘못해서 매의 권장을 맞는 건데 이제 그걸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아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이걸 비교해서 이제 그럼 아무래도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신에 매를 맞아서 받으면 이건 이제 국가가 그 제기하는 형벌인데 뭐 형벌인데 뭐 그거를 이제 그걸로 약간 오히려 개인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그 해결하려는 약간 그런 약간 이제 뭐좀 악용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음, 기본적으로 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느냐? 가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이게 국가의 형벌에 특히 공통적으로 이용은 이제 어쨌든 본장이죠, 신체형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 당연히 위에 물론 뭐 잘못했지만 이게 침해되는 상황이 있고 아래에는 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닌데 이걸 대신해서 약간 돈을 받으려는 약간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일단 공통점을 이렇게 그냥 간단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차이점 잡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다. 기준이라고 했지 기준. 여기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 그럼 이제 첫 번째 뭔가 우선 이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하는데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인권 침해가 자발성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 같은 경우에는 타율적이죠. 자신이 이제 맞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인권침해 발생하는 게 나는 이걸로 이제 뭔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가서 자원한다는 게 자유라면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자원해서 맞는다는 좀 특정이 있죠.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발생한 상황이 나는 일단 자율성과 자원한다, 자발적이다라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이런 인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하나 정도 더 차이점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불가피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권 침해 사유가 불가피성. 근데 가는 이거는 어 필연적이죠. 필수적. 불가피성이 없어. 그럼 벌을 뭔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나에서는 이거는 뭔가 약간 악용하고 오용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불가피성이 있죠. 굳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약간 차이점 두 가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재조명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에서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뭐 절대주의와 상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의 법과 관 윤리도 사회적 대화가 달라질 수 있다. 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의 요지를 파악하는 건데 항상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 상대히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럼 메인 요지가 여기 하지만을 전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에 나와 있는 뭔가 상대주의 윤리관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하지만부터는 역조지. 이러한 태도를 따르는 윤리적 허무주의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가 다른 얘기잖아요. 앞에는 상대주의를 설명해주고 뒤에는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글은 뭐야? 하지만 뒤에 있는 게 진짜니까 윤리적 허무주의가 이 메인 그 아규먼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가 다를 정리하는 거고요. 다를 정리해보면 다시 다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다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윤리관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비판하는 윤리적 허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왜 나오는 것처럼 어,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 하고 그게 이제 사회가 혼란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요지들을 좀 적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의 내용은 우리 나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홍부가 홍부가 자신의 그러니까 뭐 배고파서 그러는 거긴 하지만 먹을 게 없어 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뭔가 약간 국가를 어쨌든 그 남의 벌을 대신 받는 거죠. 이건 결국 뭐예요? 국가의 어떤 그 형벌권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제 돈을 받으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윤리적 허무주의 입장, 이 허무주의 비판하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윤리관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겠죠. 왜? 이거는 뭐야 일단은. 이건 여기서 말했던 저기 뭐야? 주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어.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떻게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벌을 피해서 대신 누군가한테 벌을 받게 할 거잖아. 돈을 주고. 그래서 이건 결국 사회적 혼란, 다가 없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서 우선 이거 가나다를 배치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뭐 이런 거 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인간 존엄성, 뭐 실천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원하는 결과는 뭐야?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거. 그럼 일단 인간 존엄성 실현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 지금 해쳐지는 상황, 뭔가 망가지는 상황이 어떤 게 있어요? 저기 위에 두 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 일단 가해 상황. 가해 상황은 뭐야? 이제 그 폐영이 실시되는 거. 실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에서 어떤 상황, 나였죠. 나에서 뭐야, 이제, 뭐, 돈 때문에 매를 대신 받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기본적으로 일단 부정적, 우리가 이 문제들, 이런 이제 이게 인권 침해 상황, 이 두 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의 어떤 문제점, 이런 이제 문제를 가져온 원인은 뭐가 있어? 가에서 싱가포르이, 뭐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결국 이 태형을 그대로 실시한 이유는 뭐였어요? 이 가에서 나왔었던 약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죠. 상대주의적 윤리관. 아니 그게 태형이 인권 침해라고 서양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싱가포르에서는 다를 수 있어. 관점에서 이게 실시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해 원인은 다죠. 그다음에 그럼 나처럼 나타난 원인은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가형벌권을 뭐 누가 받아야 되고 이건 중요하지만 뭐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상대주의적 관점, 상대주의적 윤리관의 문제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다에서 이제 상대적 윤리관에 반대되는 얘기가 있었잖아. 뭐가 있었어요? 윤리적 허무주의를 극복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윤리적 허무주의가 사실은 뭐 홍보의 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리국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그런 거 이거를 극복해야 돼. 라는 얘기가 이제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거나 이건 무질서를 가져왔는 이 관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아까 라의 내용을 조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에 나오는 인권이 준수되는 인권이 존중 준수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말하는 순서 넘버링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만 강화하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형벌에 의해서 특히 신체적인 형벌에 의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기준 먼저 말하겠어요. 인권 침해 상황과 그다음에 불가피성에 대해서 상반된 뭔가 좀 차이점을 보입니다. 먼저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가는 뭔가 타율적이지만 나는 자원자발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태국은 어떻고, 저 싱가포르는 어떻고, 홍보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이제 불가피성의 측면에서 가는 그것을 뭐 여지없지만 나는 이제 악용과 오용된다는 면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어떻기 때문입니다. 얘가 일곱 문장 그러면 요거는 한 1분 30초에서 한 45초 들어오겠죠.
자,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자,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에서는 뭔가, 윤리적 허무주의의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상대주의 윤리가 아니라 이런 것인데, 근데 이것이 뭔가 남용될 경우에 뭐 소모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심은 나에서는 흥부가 남의 벌을 대신받는 것인데 이것은 곧 국가를 속여서 자신에게 이익을 얻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는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를 속여 자신의 이익을 얻어먹고 나아가서는 국가영벌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비슷합니다, 역시. 다음 3번. 3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시문 라의 인간적 성격성, 뭐 이걸 먼저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라의 상황에서는 인권이 존중되고 준수돼야 하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권 존중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가처럼 먼저 폐형이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됐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나처럼 뭔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것의 원인은 모두 공통적으로 뭐 상대주의적 윤리관 때문입니다. 바에서는 뭐 문화적 상대주의 때문에 싱가포르이 태형을 강화하는 것이고, 어, 나에서는 뭐 자신의 경제적 형편으로 뭐 국가영번권을 가벼이 여기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사고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심은 다에서 얘기하는 윤리적 허무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극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윤리적 허무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물질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안 좋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랑 9문장 혹은 10문장 정도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한 2분? 그럼 이제 뭐 2분, 1분 30초, 1분 대략 한 합쳐서 한 5분 이내로 답변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12분 준비 6분 면접이지만 사실상 드나드는 시간에 포함하면 대충 5분 정도의 시간을 면접에 할애하거든요. 뭐 그 정도면 딱 맞춰서 말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점 문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5점 문제 마무리하고 5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문제입니다. 5 문제도 기본적으로 제시문 가나 다라가 주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문학 제시문이 하나 등장을 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문학 제시문을 조금 난감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려요. 일단 이거는 뭐 이건 시가 나왔고 소설이 나왔으면 마찬가지인데 그냥 텍스트 바이 텍스트로 읽는다. 그러니까 뭐 컨텍스트라든가 여기 뭐 백그라운드라든가 혹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 작품을 아는 작품이다라고 했을 때 그 국어나 문학 시간에 배운 지식들은 모두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세팅에서 얘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약간 스키마까지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명시적인 텍스트 내용으로만 갖고 들어와서 문제를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마치 초등학생이 잘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읽어 나가고 그냥 그 1차원적인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도 전혀 없다. 그건 그냥 텍스트라는 걸 염두에 두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논제 분석하고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분석하면 자, 1번입니다. 역시 비교입니다.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근데 사실 공통점은 약간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차이점이 중요하다. 차이점 세일즈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으로 가죠. 2번은 역시 평가입니다. 제시문과 평가. 그러니까 고대는 거의 유형이 20년대 이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개정이 됐든 학우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나의 관점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역시 이제 이걸 평가하기 위한 대평가 대상이 된 다의 화자, 자의 행위, 다의 화자인 나의 행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평가가 나와야죠. 양가로를 했을까요? 양가로. 네.
평가는 당연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나다를 두루 참고해 또 나왔죠. 뭐 두루 참고하여 자유롭게 뭐 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나다가 명시적으로 딱딱딱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라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건, 필요한 요건이니까 역시 뭐 솔루션 문제죠. 그냥 일단 솔루션 문제니까 좀 기본적인 구성은 저희가 이제 뭐 역시 좀 뭔가 문제 상황은 주로 이제 아마 라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원인, 마찬가지로 해결책,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한번 답을 찾아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놓고요. 제시문들로 가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는 복지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복지제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대 80의 사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아니라 어쨌든 20대 80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어쨌든 역적은 없어요. 근데 요 논지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놓고 가시면 제가 이제 항상 면접 문제 풀 때 프레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대되는 가치 둘 중에 뭐가 더 이제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정답이 없어서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본인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것의 차이점을 다 알고 있는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부와 시장입니다. 물질의 뭐 자원의 배분과 정책 결정을 어딜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정부 입장을 좀 더 정부가 주도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극적 복지 혹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시장을 쪽에 더 비중을 둔적했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복지, 복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별적 복지를 얘기해요. 복지와 관련된 키워드는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있어도 더 중시하는 가치에 있어서 정부 쪽은 평등, 시장에선 자유를 더 강조하죠. 따라서 이쪽에는 형평성이 중요하고요. 이쪽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더 따라가자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규제의 방법을 더 선호하고요.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센티브의 방식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정부나 이쪽에 그 왼쪽 계열 쭉 내려온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봤을 때뭐 공유라든가 이런 합유 이런 개념에 좀 더 치우칠 경우 이쪽은 이 소유라든가 사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뭐 저작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왼쪽 사람들은 이제 이쪽 계열을 오픈 소스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이쪽은 이제 저작권, 지적재산권, IP라 그러죠. 우리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편이죠. 그리고 왼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연대라는 표현을 쓰고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반면에 개별 주체들 사이에 오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을 더 그래서 이게 뭐 좌파 우파라고 저희가 부르는 요소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더 중시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10대 0 이런 건 아닌데 상대적인 이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이걸 저는 이제 보통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는 뭐 미디어나 정치로 쓸 땐 되게 안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이 제시문을 풀어가는 제시문 면접에서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의 관점은 가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복지 제도의 긍정적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 좀 억제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가에 주고 나온 단어들을 좀 보면 이제 정부의 개입 이걸 좋게 보고 있죠. 복지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대 80의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평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나오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대 쪽을 먼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계열의 가치를 지향하는구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보면 도가 열리는 자연의 순리에 따른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단어는 무의자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국 과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잡고 있는 건 나라리 상사에 봅니다. 무의의 다스림, 자유로 여기 자유 나왔죠. 그럼 상대는 나의 지심은 어디에 가까워요? 여기 자유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개입하고 끼어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가치들에 대해서 는 먼저 부정적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와 나는 서로 상반된 대립되는 가치 얘기하고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요 프레임,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제시문 프레임이고요. 한 세 개 정도, 서너 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기출문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일단 가와나는 기본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근데, 거기는 뭐 국민, 그래, 행복, 그다음 이상적인 뭐 국가,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럼 비교는 어쨌든 그래도 하나쯤 더 찾아보는 게 좋으니까 일단 뭔가 여기 정부나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가는 긍정적이죠. 근데 나는 부정적이에요. 그런 건 저걸수록 보자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국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가치가 가에서는 이제 평등이 될 것이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에서는 개인의 어떤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신문과 평가, 우리 뭐 나의 관점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뭐 순리를 따라가는 거, 아니 뭐 자유를 존중하는 거, 자연스러움을 존중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는 뭐랬어요? 쭉 쭉 읽어보면 꽃이 이제 되게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시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꺾으면 시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얘를 뿌리째 파내서 집으로 가져왔어.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서 자꾸 자꾸 꽃을 피우고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또 이제 고려대 문제는 어떤 평가에서 양가적인 평가가 안 나오는데 이걸 양가적으로 평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파온 거는 잘못됐으니까 파온 거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친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 근데 파왔는데 그냥 막 파온 게 아니라 막 파온 게 아니라 이제 통째로 이제 뭐 뿌리까지 파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일단 다행히 윤종이면 그래서 이제 꽃을 뿌리까지 해서 옮겨신 거죠. 내 정원에 옮겨심 있어. 정원인가요? 열심히 했지. 근데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행위 다만 놓고 보면 양가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제 생각에 이걸 이제 나의 관점에서 평가하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냥 거기 두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거기서 옮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부정적 평가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 왜냐하면 꽃은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순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정적 평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질문과 평가가 약간 좀 기본적이 아닌 친구들은 그냥 저 다행히는 뭐 양쪽 다 볼 수 있고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래 아니면 이걸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긴 하시는데 이거는 좀 철저하게 나의 의의 평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 평가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3번 정리해야죠. 그러면 지금 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안 나눠져 있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안 돼. 이유는 국가 사무의 비중.
근데 여기서는 국가가 여기 이제 우리 프레임에서 봤을 때 정부 쪽 입장에 속하는 거고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방 분권적인 이제 오른쪽 시장주의자들의 얘기로 좀 이제 가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의 이제 원인이 뭐냐를 제시문 가나다를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의 이제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지방 분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시문 가나다 중에 나와 있는 이제 솔루션 자체는 일단 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순리를 존중하고 자연스러움을 존중해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곧 지방 분권의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방 스스로에게 좀 많이 맡겨라. 국가에서 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원인으로서 어떤 게 해결될 수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아까 이제 가처럼 복지를 위해서 이제 뭐 적극적인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정부 유인상으로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처럼 자연에 개입하고 자신의 그뭐 옮겨 심는 행위 같이 그냥 둬야 되는 이런 이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나와 같은 방법이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지식인들이 모두 활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또 말하는 순서 넘버링만 하고 끝나죠. 보시면 비교죠. 비교. 1번 비교. 자, 제시문 1번 문제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와나의 공통점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가 역할, 그리고 뭔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가치에 있어서 제시문 가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와나는 정부 국가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 나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가에서는 어떻고 나에서는 어떻습니다. 그다음에 상대 중시하는 가치가 가는 평등인데 반해서 나는 자연스러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뭐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문장 없이 정리되고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문 나에서는 순리를 존중하고 자연스러움에 따라가자는 뭐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문 다에서는 꽃을 뿌리까지 파내서 정원에 옮겨 심는 화자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시문 나는 부정적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은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게 순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화자가 꽃만 꺾지 않고 뿌리까지 옮겼다고 하지만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자- 어, 뭐죠? 나의 입장에서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독시 아니고 문장. 다음 3번. 자, 3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심을 나에서는 먼저 지심을 나에서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 지방에 위임하지 않고 국가가 추구하는 사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지심은 강하다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심은 같처럼 복지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치 지심은 다의 행위처럼 본인의 어, 본인을 위해서 꽃을 옮겨 심는 행위처럼 그 지방의 사물을 가져온 것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은 제심은 나와 같은 태도입니다. 제심은 나에서는 순리를 존중하고 자연스러움 존중하는데 지방의 사무는 뭐 지방이 그대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가장 뭐 효과적인 혹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 뭐 비슷하죠? 1분 30초, 1분 30초 대략 2분 안쪽. 요거는 뭐 5분 조금 안 나오겠다. 4분 45초. 역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업우수 전형 문제 없으니까 이 문제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선 이제 그 12분 중 6분짜리 면접이 남아있는 재외국민, 그다음에 뭐 재직자 전형, 비례균형 전형 여전히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궤적을 준비한 입장에서도 처음에 아직 조금 초보자 단계에서는 이런 약간 이제 난이도가 떨어진 문제로서 연습하고 가시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기출 문제 해설 마치고요. 저랑 같이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그 번호로 네,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 일정을 조정해서 잡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